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0일 오후 2시 40분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사고를 치면은 막을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합니다. 내각 책임제 하에서는 수상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국회를 해산해서 선거에 붙이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한국의 경우 5년 동안 사실상 선출된 왕의 역할을 합니다. 이런 대통령이 사고를 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 이만저만한 고민거리가 아닌데, 한국에서는 이 보수적 성향의 대통령들이 사고를 더 많이 칩니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가 이제 바뀌어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 권력 구조가 개헌을 통해서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납니다. 이 좌파 대통령이 뭐 사고를 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합니다. 원래 좌파라는 게 자유민주적 체제에 저항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사고 안 치는 게 이상해요. 문제는 체제를 수호해야 할 보수 대통령이 사고를 치면은 그 폐해는 너무나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건 예상 외의 사고거든요. 예상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막을 방법이 있는데 뜻밖의 사고를 치는 경우가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대통령의 사고를 치는 걸 바라보는 이 보수적 사람들의 마음은 더 불편한 거죠. 보수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마음 놓을 데가 없었습니다. 조마조마합니다. 저 대통령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제 기억에만 남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1993년에 등장한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과 옛 중앙청을 일제 잔재하면서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현장을 말살했습니다. 이어서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폭로되자 노태우 비자금이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봐 맞불 차원에서 5.18 특별법을 소급 입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잡아넣는 이른바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을 열었습니다. 역사의 장으로 넘기기로 정치군에서 합의를 했던 12.12 사건, 광주 사태 등을 다시 법정으로 불려내가지고 서울올림픽, 직선제 개헌, 그리고 평화적 정권 이양의 전통을 세운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역사에서 말살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보수층 내부의 균열을 틈타가지고 김대중 후보가 1997년 대선에서 30여만 표 차이로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즉 김영삼의 이 사고치기는 결국 정권을 좌파로 넘기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이거죠.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여름 임기 마지막 해에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첫 방문이었다고 자랑했지만은 역대 대통령이 왜 안 갔겠습니까? 괜히 일본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 독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의젓하게 있으면 되지. 굳이 대통령이 가서 만세 부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기가 떨어지던 이명박 대통령은 아마도 좌파 참모의 이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독도를 방문을 했는데, 이게 일본을 자극해가지고 그 뒤에 또 천황 관련 발언도 나오고 해가지고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하고 나서 이 이명박의 반일 노선을 개성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친중 정책까지 폈습니다. 그러니까 친중 반일 정책을 펴니까 미국과의 관계도 경색되기도 했습니다. 관계가 경색되게 됐는데, 이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적 사고를 수습하는 데는 한 3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세월호 침몰 때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한
해경의 모든 책임을 전가해가지고 아예 해체를 해버렸습니다. 해경은 영해를 지키는 제2의 해군입니다. 아니 제2의 해군을 누명을 씌워서 해체를 하다니 저는 그때 벌써 이 정권이 큰일 났구나. 이것 때문에 정권이 무너질지도 모르겠다는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보수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죠. 당시 야당은 말리는 척 하다가 정권을 잡자 해경을 부활시켰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적 진실을 지키지 못하고 좌파 선동에 넘어간 그 결과는 2년 뒤 촛불 선동과 탄핵의 예고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좌파가 보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멀쩡한 해경을 해체하는 걸 보고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은 몰락시키겠다는 자신감이 붙었다는 이야기죠.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좌파적 논리에 넘어가서 청와대를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매도하고 그리하여 한국 현대사 전체를 부정하고는 대한민국 정통성의 상징인 광화문 지역을 버리고 국방부로 용산 국방부로 졸속 이전해가지고 국가지휘부에 일대 혼란을 조성해가지고 그 부작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의 세계 최초로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하루에 2번씩 수백 명의 경찰이 배치가 되고 그리하여 저격 위험에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졸속 이전에 따른 부실 공사, 불법 공사가 지금도 문제가 되고 그 공관으로 쓰겠다고 해가지고 외교부 장관 공관을 접수하는 바람에 외교부 장관 공관은 저 경호실장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 관저로 옮겼다가 거기가 좁다고 해가지고 또 주거동은 경호처장 관사로 옮기는 이런 짓을 하는데 이게 차기 대통령이 이럴 바에야 차라리 세종시에 짓고 있는 제2집무실로 가겠다고 해버리면은 슬그머니 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시로 옮기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는 완전히 재앙입니다.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면은 평양 대 세종시의 대결에서 세종시가 여러 가지로 불리해지죠. 수도를 남쪽으로 옮기다가 망한 정권이 고구려와 백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고는 수습 과정에서 더 큰 사고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보수의 외연을 젊은 층과 중도로 확장하여 자신의 당선을 가능하게 했던 이준석 국힘당 대표를 유죄 추정의 괴상한 억지에 근거해가지고 몰아내므로써 지지기반을 와해시켜 총선 패배를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강력한 지지기반인 의사들을 적대시하는 이른바 의료개혁에 의사들이 집단 반발해가지고 지난 총선 때 국힘당이 수도권에서 참패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보수 세력을 차례로 내부 총질한 셈입니다.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의 이딴 사고치기의 공통점은 이념적 자각의 부족으로 자기 편을 해치고 보수를 분열시켰다는 점입니다. 반공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전략에 철저했더라면 하지 않았을 실수입니다. 다른 공통점은 이 사고친 네 사람이 군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념은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입니다. 즉 적과 동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군대 경험은 총을 잡고 적을 응시하면서 그런 자각을 체감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 군대 무경험자는 국군 통수권자가 될 수 없도록 법률 개정이나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이게 아직도 유효한데 왜 보수는 분열로 망하느냐? 이념적 자각이 부족하다. 적과 동지를 가르지 못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보수 대통령들의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던 것은 보수 지도층이 견제 역할을 포기하고 팬클럽이나 박수부대 역할만 했기 때문입니다. 사고치는 대통령들을 어떻게 할 거냐?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는 흔히
주권자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주권자 노릇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보다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